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폴란드에 우리 한국의 K2 전차 1000대 가량 판매한다 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180대만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800여 대는 아직은 미지수죠. 그런데 폴란드 현지는 안 그런가 봅니다. 올 연말에 계약이 체결될 것을 거의 확신하고 그 800대 가량을 폴란드에서 생산하려면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죠. 여기에 또 협력업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리버티 리프터라고 하는 수송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캐나다의 로셀사는 우크라이나의 시네이터 장갑차 생산 준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보잉의 자회사 중 하나인 오로라와 리버티 리프터로 명명된 대형 수상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완성되면 C-130급 화물 수송 능력을 갖는 수상기가 나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던 드래곤파이어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그랜드 셰프스 국방장관의 공여 발언 2달여 만에 영국 정부가 성명을 내고 개발 중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며 공여 계획 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를 말레이시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대 중반부터 교체가 예정된 FA-18D 전투기와 수호이-30 MKM 전투기 대체 소요 26대가 목표인데 아직 10년 남은 말레이시아 공군 전투기 대체 사업에서 한국과 튀르키예의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국 육군이 708대를 보유 중이던 워리어 보병 전투장갑차를 1년 사이에 76대나 폐기했으며 이는 대부분 부품 수급을 위한 동류 전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359대로 줄어들 예정인데 대량 퇴역하는 워리어 장갑차 물량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네이터 차륜형 장갑차를 대량으로 공급 중인 캐나다 방산업체 로셀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장갑차 현지 생산을 곧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시네이터 장갑차 1000대 이상을 공급한 로셀은 현지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더 많은 물량이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컨셉 그림이죠. 위그선은 아니고 비행기입니다. 수상에서 이 착륙은 육지가 아니니까 착륙하는 게 아니고 착해, 이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물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 많이 보셨죠. 그런데 미국이 이걸 왜 하냐? 네메시스, 그러니까 미 해병대, 미 육군 등이 여기다가 하이마스를 싣고 또는 JLTV 같은 이 발사 장치를 싣고 도서 지역에 내려주는데 지금은 헬기로 달고 와서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도서 지역 이런데 이거 그냥 물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있으면 아주 신속하게 날아갈 수 있죠. 헬기보다 훨씬 빠를 테니까. 그리고 헬기는 어떤 규모 이상의 착륙장이 있어야 내려줄 수가 있죠. 이건 그냥 해안에다 바로 또 접안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포위하는데 중국 해군 포위 경멸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처음에는 C-17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된다. 그 정도 수송 능력이 돼야 된다 하는데 C-17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너무 안 되는 무리다 해서 C-130급. C-130급이 되면 이 하이마스 한 대를 실을 수 있죠. 하이마스 한 대 가지고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기동 전력이 되는 것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영국 국방부 장관이 만들고 있는 레이저 요격 무기죠. 드래곤 파이어를 우크라이나 주겠다. 지금 시제품 나와 있는데 이거라도 주겠다.
라고 했는데 관련한 이 과학기술 관련한 이 개발 부처에서 안 된다. 시제품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주면 우리는 뭘 가지고 또 개발하는 거냐.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개발 중인 무기는 줄 수 없다. 빨라도 2027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이고. 자, 우리 KF-21 지금 뭐 이렇게 미티어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 좀 성공했죠. 제가 이 미티어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한 미사일인가 다음 월요일 알기 쉬운 무기백과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 KF-21을 쿠알라룸푸르 방산 전시회에 출품한 겁니다. 물론 실기체가 간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말레이시아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8 전투기가 8대가 있고 수호의 30 전투기가 18대가 있어서 이 두 개를 다 공이 26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거 사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 튀르키예가 칸이라고 하는 튀르키예판 KFX, 자기는 이제 TFX라고 하는데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지금 뭐 시험 비행도 하고 했었죠. 물론 엔진 F-16 엔진 불법으로 떼가지고 갖다 붙였는데 그걸 말레이시아에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여기에 우리 한국의 카이는 아니 그냥 우리 거 사라. 뭘 공동 개발이냐. 공동 개발하면 호구다 호구. 얼마나 개발비 많이 드냐. 니들 달랑 26대 하려고 공동 개발비를 낸다고? 그냥 우리 거 사라. 싸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FA50 지금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괄 서비스 받아라 라고 한 건데 제가 말레이시아라면 정말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에서 튀르키예의 전투기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또 개발 완료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금 견제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한국산 KF-21 지금 미티어까지 들어가고 공대공 능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동남아 지역의 최강인데 이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같은 무슬림이다 또는 정치적 요소 고려되고 이러지 않고 냉철하게 말레이시아가 판단하길 바라고 지금껏 양다리를 걸치느라고 미국제 전투기도 사고 러시아제 전투기도 사고 이랬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국제 전투기 사면 뭐 다 해결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영국의 워리어 보병 전투장갑차인데 700여 대를 갖고 있었어요. 708대. 그런데 이걸 이제 복서, 독일제 복서로 대체를 하죠. 그래서 이제 퇴역 절차에 들어가는데 물론 복서가 들어와야 밀어내기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절반 정도를 퇴역시켜서 여기에서 부품을 떼내서 쓴다라는 건데 또 궁극적으로는 다 퇴역하는 거죠. 복서가 들어오면.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자 이거 그냥 고철 처리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주지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를 주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는 이런 장갑차를 지금 벌써 한 1000대 정도를 줬어요. 우리 한국의 K151 소형 전술 차량보다는 약간 크고 그런 건데 대당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경량 캐나다판 험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거 한 1000대 정도 줬는데 이걸 더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야 캐나다가 정말 화끈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우리 K2 전차의 폴란드 공장 소식 보겠습니다. 800대 이상 생산이 유력시되고 있는 폴란드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 K2PL 전차의 현지 생산이 유럽 방산업계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루마니아까지 이 초대형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하고 있어 K2 전차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현재 도입 중인 K2GF 전차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K2PL 전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폴란드 현지에 건설될 생산시설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능가하는 연간 100대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PGZ 그룹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방산 매체들이 5월 13일 보도했습니다. PGZ 그룹은 현재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 방위사업청, 현대 로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K2PL 세부 사양과 현지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PGZ 그룹 측은 K2PL 전차가 매우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장비인 만큼
국산화를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도입 중인 K2GF의 창정비 능력을 먼저 확보한 뒤 차체와 포탑, 주포, 전자장비와 유압식 서스펜션 등을 단계적으로 국산화할 예정인데요. PGZ 그룹 측은 K2PL의 생산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이러한 장비들의 국산화가 곧바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PGZ 그룹의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출 예정이긴 하지만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인도 일정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820대의 K2PL 물량 중 500대는 PGZ 그룹이 320대는 현대 로템이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루마니아 최대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PL 전차가 루마니아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는데요.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사업의 물량 확보를 위해 폴란드 각 지방정부와 업체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체기엘스키 포즈난과 로소막 등입니다. 막대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이 사업을 놓고 경쟁이 워낙 가열되다 보니 지난주 특정 회사와 공장이 이번 사업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PGZ 그룹이 해명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K2PL 폴란드 현지 생산은 유럽 방산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K2 전차 성능 개량과도 관련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부디 사업이 별탈 없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K2 전차 GF라고 하는 게필러 전차죠.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들어온다. 이른바 땜빵용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 되겠죠. 왜냐? 러시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180대를 우리 한국에서 직도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820대를 라이센스 생산하겠다. 기술 이전 생산하겠다. 이건데 이제 그게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대출 관계 이거 뭐 안 됐지만 현재에서는 12월을 계약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하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기동성을 더 강화시킨다. 지금 우리 한국이 S&T에서 지금 1700마력짜리, 지금 1500마력 엔진인데 1700마력 엔진 개발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죠. 이제 그런 거 달겠다 이거죠. 그리고 강력한 파워 이 화력 면에서도 자기네들이 기술 이전 생산하겠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유기압 서스펜션이라든지 또 화력 통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국산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워낙 정교한 기술이다 보니까 한 번에 국산화 아니고 점차적으로 국산하겠다. 뭐 이런 로드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820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2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7년까지는 이 K2PL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27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데 연간 100대 생산이니까 이게 820대를 2035년까지 다 납품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500대 생산하고 나머지 320대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또 납품받는다. 이런 로드맵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더욱더 강한 차세대 전차 개발까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전차를 연간 100대 생산한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소득이 창출되겠습니까? 또 여기에 납품하는 이 협력업체들은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PGZ 그룹의 K2 전차 전용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지자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폴란드 지도에 지금 회사들 많죠. 우리가 할 거야. 협력업체들 있는데 여기 오면 좋아.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판매를 할 거야. 루마니아는 300에서 500대 정도 예상이 되죠. 그래서 탈냉전 이후에 전차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거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그럼 쟤들이 다 만들면 로템은 뭐 버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로열티 엄청나게 받는 거죠. 우리가 T50, FA50 한 대 만들어서 우리 카이가 얼마나 남기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만들어서 100에서 200만 달러 정도 록히드 마틴 줍니다. 록히드 마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로열티 받는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정말 핵심 부품은 우리가 직접
납품을 하게 될 것이고, 아무튼 이 폴란드의 K2 전차 로드맵대로 잘 되어서 고향 탈출 많이 되고 우리 K2 전차 유럽에 그냥 동유럽에 쫙 깔리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